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시원스쿨랩에서 기출 패턴 분석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문법에서부터 독해까지 쭉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특별히 나는 아직 시험 유형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시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grammar 섹션은요. 총 2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grammar 섹션은 20분, 그 다음에 listening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30분 정도로 구성이 되고 독해는 4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나중에 종료 시간이 매 회차마다 달라지거든요. 그 이유는 listening의 그런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시 28분 정도에 끝나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grammar 섹션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 리스닝 시간에 독해 풀어도 상관없고 문법 시간에 독해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 분배는 여러분들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출제 유형은 문법 딱 9개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식만 외우시면 되고요. 사실 암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시제에서 특별히 특정 시제는 이런 것들이 정답이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고 문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항수는 총 26문항이에요. 자, 그러면 특별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제는요, progressive tense, 즉 진행 시제만 출제가 됩니다. 진행 시제는요, 항상 ing로 끝나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의 다양한 결합 형태가 적용이 돼서 여러분 단순 시제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ing로 끝나는 진행 시제만이 정답으로 채택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장점이 있어요. 하나씩 출제돼요. 겹쳐지지 않습니다. 소거법으로 푸실 수도 있고요. 숫자 맞추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정법은 과거 완료와 과거를 합치면 6문항이죠. 준동사도 3대3 더하면 6개죠. 즉 시제 가정법 준동사만 합쳐도 18문항으로 상당히 문항수가 많네요.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제에서 그리고 가정법에서 준동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만 잘 세이브해도요. 사실 32점 목표신 분들은 두 영역, 세 영역만 제대로 해놔도 걱정 없습니다. 32점을 넘지 못한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 상담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럴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고득점이 목표하시는 분들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난 32점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 어떻게 하자? 정확하게 단서 외워서 이 세 영역만 해도 32점은 초과 달성이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라는 자신감 갖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암기하면 끝이에요.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서도 복잡한 공식도 아니거든요. 암기만 하시면 이 두 문항은 선택지만 봐도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우리 20개 맞췄어요. 자, 20개 맞췄습니다. 어때요? 벌써 고득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관계사도요. 사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뭐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합쳐져서 관계부사가 되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와, 문법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문법이 쉽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사는 32점 분들도요. 그냥 이거 소거하세요. 요거 소거하세요. 이런 규칙만 잘 따라줘도 어려운 회차에서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쉬운 회차에서는 그냥 둘 다 맞출 수가 있네요. 그럼 어때요? 우리 하나 틀렸다고 가정을 해도 21개 혹은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22개까지는 그냥 얻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조동사랑 접속 부사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제 문법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시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만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단순 진행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형태들을 같이 암기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항씩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내가 헷갈렸다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제 앞에 저게 나왔으니까 이게 정답이겠지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검산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검산이 아니고 검토를 해봤을 때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실수를 또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 문항씩 출제되기 때문이죠. 속어법을 활용해서 헷갈리는 문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속어법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시제에서도 단순 시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진행형은 am, is, ing 형태예요. 현재 비동사인데요. 항상 정답으로 등장하는 정답의 비중이 큰 것 위주로만 제가 짧은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ow, 그다음 right now, at the moment, at this moment. 사실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that과 차이가 있습니다. this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와 거리가 가까운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this는 today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가까운 오늘, 그리고 나랑 가까운 그 시점. 그리고 that은요, 나랑 거리가 멀어요. 오늘이 아니라 과거예요. 그래서 at that moment와 at this moment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at the moment, at this moment, as of this moment 다 현재 진행과 활용하겠다, 같이 쓰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과거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was, were, ing 구조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런 시제예요. when 다음에 과거 시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빈칸이 나왔을 때 시제 일치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과거 시제가 뭔지 당연히 난 잘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 시제가 어떻게 생겼지?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표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ded, id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while 과거 진행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접속사가 결합된 경우 많이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과거의 시점을 알려주는 부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yesterday, 그 다음에 last, night 등과 함께 시점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예요. 지난밤, 지난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과거를 알려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was, were, ing를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미래 진행입니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과 비동사 ing가 결합이 돼서 동사 원형, am, is, was, were의 동사 원형은 be죠. 그래서 will be ing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함께 쓰이는 표현을 보자면 다 미래에 대한 부사들이에요. later, tomorrow, before, after, 현재 시제. 자, 지금 딱 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요. 바로 접속사 구조예요. 접속사. 과거 진행과 미래 진행에서 접속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자, 그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에서의 시제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의 공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현재 동사예요. 그리고 과거 동사예요 라는 것을 지금 적어주세요. 자, 과거 동사부터 체크를 하면 과거는 시제일치 was, were, ing.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조금 나는 그래도 그 용어가 어려워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접속사 뒤에 현재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will be ing로 외우고 그냥 적용해 주세요. 속어법으로도 해보시고.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시간명사 등이 나오는 구조로 미래진행형이 채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1 한번 풀어볼게요. 빈칸 주변을 보니까 접속사, 주어, 현재 동사네요. 자, 현재 동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자, 명사가 단수면 동사에 s, es, is가 붙고요. 명사가 여러 개면 동사는 있는 그대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when day였다면 return이 이렇게 복수 동사로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현재 동사입니다. 그럼 접속사 주어 현재 동사라면 우리 뭐 적용하기로 했죠? 주어 will be ing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will be starting D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접속사가 등장했을 때 이거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껴져도 사실 이 문장의 패턴을 5번만 적어도요. 이거 장기적으로 기억이 평생 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5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예제 2입니다. 2로 가니까요. 주변에 분명히 단서가 있어야 되겠는데 단서가 보이지 않아요. 어쩌죠? 자, 그러면 선택지로 옵니다. 선택지로 왔을 때 currently 사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currently라는 키워드는 now랑 동일한 의미예요. 현재라는 의미거든요. now나 currently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친구들은 현재 시점에서 진행 중인 것을 알려주는 친구들이라서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형태 중에 현재 진행은 그냥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나머지랑 절대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패턴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여러분, 완료 진행은요, 이제 조동사가 앞에서 도와줄 텐데, has, have, had가 완료의 그 뉘앙스를 살려줄 거예요. 그럼 완료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 완료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까지,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동사의 동작이나 이러한 이 동사의 행동이 지속이 되거나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몇 번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게 완료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이런 내용을 다 제쳐두고 암기만 해도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냐면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자, 일단은 주변 시제가 아니면 그 문장, 빈칸 문장이 현재 시제일 수 있어요. 접속사를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and로 연결되는 경우 혹은 앞문장에서도요. 그리고 나서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 since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데 이 since 접속사는 뭐랑 구분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앞서서 미래 진행이 정답이 되거나 과거 진행이 정답이 되는 그 접속사의 패턴들 있죠. when, while, 그 다음에 after, before. 이 친구들과는 완전 다르게 적용되는 포인트라서요. since 다음에 과거니까 과거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since는 그냥 완료 단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해요. 자, 이런 설명들은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기반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혹시라도 헷갈렸다면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해요. since는 접속사긴 하겠지만 과거 시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얘는 과거 진행으로 매칭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완료 시제랑 매칭하는 단서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or 플러스 기간 다음에 now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for 플러스 기간은 무조건 완료의 단서예요. 과거 완료 진행도 for 플러스 기간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희가 예제를 풀 때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for이 보이면 선택지에서 완료만 일단 체크를 해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 단서를 통해서 이게 현환질인지 과환질인지 미환질인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환질의 표현은 접속사가 또 등장해요. before, at the time, when. 다양한 시간 접속사들이 등장할 거고요. 이럴 때 과거 시제가 나왔을 때 우리 과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완료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과거 완료 진행형이 완성이 되겠죠. had been ing의 형태가 과거 완료 진행형이고요. 미래 완료 진행형은 will have been ing예요. have been ing랑 will 동사 원형이 섞여서 will have been ing가 됐고요. 자, 일반적으로 by the time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현재 시제, 그 다음에 for 기간, 혹은 미래 시점과 함께 혹은 by 플러스 미래 시점도 많이 나오거든요. 미래, by tomorrow, 그 다음에 for 플러스 숫자 기간이 같이 나와서 미완진이 정답이 되는 패턴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for a few hours. 그 다음 now가 보여요. 현재 완료, 진행, 현안진 매칭되죠, 그쵸? 그러니까 have been searching. B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for입니다. by the time 세모 해주시고 그 다음 동사의 형태를 봅니다. Professor arrives. 자, 현재 동사예요. 그러면 접속사 현재 동사는 미래랑 매칭을 할 텐데요. 미래.
그런데 뒤에 for hours가 있기 때문에 미래 완료를 체크를 하셔서 미래 완료 진행인 will have been preparing B번을 선택하시면 되네요. 상당히 간단하죠? 여러분, 저랑 같이 외우니까 저절로 외워졌을 거예요. 한 번만 패턴을 정리해 볼게요. 접속사가 적용되는 경우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접속사 주어, 과거 동사. 과거 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사에 d, ed, id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주어 플러스 was, were, ing가 정답인데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for이 붙었어요. for 숫자 기간.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된다? had been ing가 된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 주어 현재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뒤는 주어 다음에 will be ing가 정답이죠. 여기에 만약에 for 플러스 숫자 기간이 더해졌다. 그렇다면 요거는 will have been ing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근거에만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도 틀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제가 암기만 제대로 적용을 하시면 틀릴 일이 없고 소거법으로 적용하면 문제를 틀릴 일이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요. 단서만 잘 암기를 하셔서 6문제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출 패턴 분석 특강의 가정법 편입니다. 사실 가정법은요, 여러분들께서 바로 공식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눈 감고도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총 6문항이 출제가 되어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정법 과거, 일반적으로 3문항, 가정법 과거 완료 3문항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3대3으로 구성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 규칙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대2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가끔은 혼합 가정이라는 개념도 나오긴 하겠지만요. 혹시라도 내 목표 점수가 32점 정도가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가정법 공식 외워서 적용만 하셔도 무방해요. 이렇게 비율이 깨진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정법 과거에 대한 개념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정법 과거는요, 해석을 적용해 봤을 때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를 그 정반대로 가정을 하는 문장이에요.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죠. 이를테면 내가 만약 억만장자라면 지금 세계 여행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사실 현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 사실을 비사실을 가정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사실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가 우리 공식 외우면서 왜 과거라고 부르는지 그 형태를 암기할 것이고,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갑니다.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또 반대로 가정해줘요.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면 목표 점수 넘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은 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과거의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였다면,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자, 그럼 이제 공식 암기예요. 여기서부터 엄청 집중하셔서 같이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해석적인 부분을 제쳐두고 우리가 공식만 암기해서 뭔가의 수학 공식처럼 뭐 얘는 얘다라고 바로 찍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if절이 등장합니다. if절이 등장하고요. 아주 가끔 if 말고 even if가 그 기능을 대신할 때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쯤? 그런데 공통적으로 if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과거 시제가 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가정법 문장에서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비동사일 때 were를 활용해 줄 거예요. was가 아니라 were를요.
그래서 보통 단수의 경우는 was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were를 활용합니다. 자,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는 ded, id를 붙이거나 혹은 여러분 불규칙 변환 동사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불규칙 변환 형태를 따서 과거 형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부정 형태는 didn't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과거 형태로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도 과거로 하나의 세트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1년에 2번, 3번 정도는 이런 형태가 과거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랑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had예요. 과거 완료 공식을 보시면 had pp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과거 시제 동사로 had가 본동사로 had만이 과거 동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if절의 공식을 이미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절의 공식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컴마,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형태가 if절과 주절이 바뀌어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소한 실수를 이런 부분에서 내기도 합니다. if절이 뒷부분에 나온다면 컴마가 없어요. if주어 과거 시대 동사 그리고 주절이 맨 앞에 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암기만 하면 어렵지 않은 게 바로 가정법이죠. 자, 그럼 가정법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키워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면 빈칸 주변을 먼저 보셔도 되고 선택지를 먼저 보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정법을 익히다 보면 나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빈칸 주변에 if가 너무나 크게 보일 거예요. if가 보인다면 얘는 여러분 시제거나 아니면 가정법인데 가정법일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if 다음에 오는 동사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If only I were more confident. 과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절은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에서 바로 정답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B번이죠. could take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식에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 2도 한번 볼까요? If protests could end. 여러분, 제가 1년에 2-3번 나온다 했던 바로 이 could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게 if절에는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에 바로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could, might가 등장하는 이 공식에서 일단 벗어나지 않아요. could 동사 원형은 하나의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if 과거 동사니까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채택해 주시면 정답은 바로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갑니다. 완료도 우리 3개 정도의 유형이 출제가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공식을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 완료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의 형태인 had pp가 활용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이 읽어볼게요. had pp. 자,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 동사인 had pp가 나올 것이고 부정 형태면 had 뒤에 not이 붙어서 hadn't pp의 형태가 돼요. 자, 그럼 주절로 오도록 할게요. 과거 완료 동사가 활용됐는데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뒤에 놔볼까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규칙이 있죠. 따라서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됩니다. had를 원형으로 고쳐주니까 have pp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공식이 돼요. 자, 그렇다면 주절이 맨 앞에 오는 경우도 먼저 체크를 하고 도치로 갈게요. 주절이 먼저 앞부분에 등장한다면 if절 앞에 컴마 없이 바로 등장하는 순서를 취할 것이고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if 주어, 그 다음에 had pp 이런 구조로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만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요. 도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강조하고 원래는 기본 도치의 개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으로 끌어와서 주어 동사의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자리를 변형시켜 주는데 우리 가정법에서는
if를 생략해도 의미가 통할 것 같으니까 if를 일단 생략해주고 그렇다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열되니까 사실 문법적으로 옳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줘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if를 생략을 해주고 if를 없애줬어요. 그러면 주어 헤드 pp면 남죠. 그래서 주어와 바로 뒤에 있는 헤드의 자리만, 이 두 개의 자리만 바꿔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헤드 주어 pp, 컴마,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자, 이런 형태는 최신 트렌드로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치형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주어와 또 이제 if절의 형태가 바뀐다면 사실 뒤에는 소문자로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별표가 2개예요. 소문자로 적어버리면 사실 우리가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게 돼요. 너무나 숨어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빈칸은 아무래도 주절의 동사의 빈칸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제 문제 혹은 가정법으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땐 항상 선택지를 보시면 돼요. 선택지를 보시면 선택지의 A, B, C, D에 만약에 진행 시제 유형이라면 진행의 형태가 2개, 3개 정도는 반드시 등장하겠고요. 가정법의 형태라면 2, 3개 이상의 had PP, would, 동사원형, would, have PP 이런 형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헷갈린다 그러면 항상 습관적으로 had, 주어, PP를 주변에서 빠르게 찾아보세요. 빈칸 뒷부분에서 had, 주어, PP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입니다. 빈칸 주변을 보니까 if가 보이고요. hadn't known이니까 if 주어 had pp 과거 완료의 형태죠. 과거 완료기 때문에 주절은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pp가 적용이 됩니다. 공식 외우니까 사실 진짜 1초만 해도 풀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어렵지 않게 가정법은 아마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외워만 주시면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고요. 예제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로 넘어가니까 바로 도치형이 보일 텐데 여러분 이제 한눈에 이게 들어오나요? Had I worked. 한눈에 보이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if I had worked harder during the first few weeks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다면 지금 뒤는 확실하게 would have pp가 일단 정답인데 도치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 번 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생략, 주어, 그리고 동사 자리를 바꿔준다. 뒤에 있는 pp는 그대로 둬주셔야 돼요. 그래서 had I worked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법, 가정법 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노트에다가 2, 3번씩 공식을 적어가면서 암기를 해주시고 예제 문제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기출 패턴 분석 특강의 3강으로 바로 준동사 유형, 투부정사, 동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유형은 총 3대3으로 6문항을 구성하고 있죠.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32점 목표라면 이제 3대3을 다 맞추지 않아도 32점 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암기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끝까지 준동사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세 문항이 출제되고 동명사도 세 문항인데요. 형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예요. 여기서 이제 선택지에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텐데요. to be, pp도 존재할 거고 to have pp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항상 소거되는 친구는 바로 have가 적용되는 시제가 적용되는 투부정사예요. 항상 정답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단순한 형태를 적용하시면 돼요. 항상 오답은 have, have는 바로 XX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는요, 사실 어떤 품사의 기능을 해주냐면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그 품사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그보다도 우리는 이제 이 5개를 암기하면 끝납니다. 자, 명사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적어로 활용되는 투부정사 외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명사 뒤에서 수식. 그래서 명사 투부정사의 공식이 생기고요. 자, 부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데요. 여러분, 부사는요, 문장 맨 앞에서 혹은 문장 맨 뒤에서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완벽한 문장 뒤에 오는 경우 위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은 후반부의 완전한 문장 뒤에 오겠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BPP 투부정사의 공식입니다. BPP 투부정사의 공식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빈칸 앞에까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게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째, 가주어 it, 그리고 또 여기에 for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it for to의 구조를 많이 띄겠다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암기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 동명사 세분항인데요. 동명사는 동사의 ing를 취해서 명사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전치사의 목적어도 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에서 목적어의 갈래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빈칸이다 그러면 ing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전치사 뒤에는 ing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일단 1번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도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무조건 ing가 정답이다. 요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한 85에서 95 사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85에서 95%가 특정 동사가 나왔을 때 ing가 정답이다 라는 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동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암기를 해두면 나중에 동명사만 완벽히 해도 투부정사를 다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투부정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동명사를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3대3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동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투부정사에서 괜히 헷갈려가지고 다 틀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려면 완벽히 하시던가 아니면 애초에 나는 32점이 목표라면 다 하나로 찍어버리던가 ing로 찍어버리던가 투부정사를 찍어버리던가 그래서 목표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고 동명사의 관용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거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저희 출제되는 그런 범위와 그다음 저의 기출 문제집을 한번 보시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걸 다 외우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이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냐면 want to 동사 원형을 같이 적어보세요. 따라 읽으면서 적어보세요. want to 동사 원형, intend to 동사 원형, wish to 동사 원형.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적으시면서 한번 단어들의 일반적인 비중을 살펴보면 지금 이 동사들을 보면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느낌이 도는 그런 동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want to 동사 원형은 아직 하지 않은 거고 아직 뭔가를 하진 않은 건데 미래에 하게 될 것을 원하는 거죠. 그쵸? 그럼 뉘앙스가 있다. 딱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많이 출제되는 친구가 want, intend, hope, plan 거의 다 제가 밑줄을 그을 것 같긴 하겠지만요. decide, agree, 그 다음에 뭐 fail, aim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refuse 등이 또 많이 출제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투부정사를 같이 적어보고 읽어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명사 부분은 사실 이제 외우는 방법을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는 메가패스로 외웠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또 그리고 민지텔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I'm in paradise를 적어 놓으면서 I'm in
DISCKE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여기에 다 집어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의미적으로 매칭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만약에 미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루다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좀 적어 볼게요. post, postpone, delay, 그 다음에 뭐 put off, 의미적으로 지연의 의미를 가졌죠. 이런 친구들은 다 ing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제한의 의미를 두는 limit나 또 제한의 의미를 두는 다른 단어도 한번 적어보면 prevent, 막아주는 거죠. 못하게 하다. prevent, prohibit. 이런 비슷한 단어들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잘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슬라이드 꼭 외워주시고, 자, 외워주실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를 각각 취해요. remember는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했던 것을 기억하다가 과거의 일,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거부사나 뭐 미래분사 이런 식으로 같이 출제되는 편이고, 자, forget도 동일한 맥락으로 적용이 됩니다. forget to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그 다음 ing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regret, 위에 try부터 볼게요. try to는 노력의 의미예요. 그런데 ing는 시험삼아 그냥 시도해보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통 더 많이 내는 게 try to예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try to를 조금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regret to는 유감이다라는 표현이라면 regret ing는 했던 것을 후회하다. 그래서 보통 ing 형태가 과거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ry는 그냥 시험 삼아 해보다 정도의 뉘앙스다라는 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need to 요거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인데 need 동명사는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주어예요. 주체적인 사람이 주어라면 need to, 사물이 주어라면, 사물 명사가 주어라면 need ing.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주체가 있는 사람과 함께 need to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그래서 가능성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격 보여로 쓰이는 이제 부정사와 수동태 뒤에 위치하는 부정사. 그래서 지금은 투부정사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항목들을 설명하는 구간인데요. 자, 일단은 ask, 목적어, 투부정사의 형태는 이제 이 부분이 이 목적어가 다 명사예요. 명사 혹은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사투로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자, 우리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중에 오형식 구조에 등장하는 것은 투부정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형식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 지금의 구조에서는요.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로 굳어질 거예요. 분사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현재 분사가 온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배제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오형식 구조든 명사 투든 그냥 명사 투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또 BPP 투부정사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온다는 공식을 반드시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쓰이는 부정사. 즉, 이런 형용사들 뒤에는 투부정사가 많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예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넘기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여러 번 읽고 외우시고 나서 예제 문제를 같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Amy was reluctant. 자, reluctant는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머뭇거리는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 투부정사를 체크하셔서 B번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reluctant가 형용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영어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형태가 형용사의 형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면 그럴 때 3대 3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걸 확실하게 외우시면 지금 모르는 거, 좀 헷갈리는 게 하나 등장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limit는요, 제한하다의 의미로 limit, prohibit, 그 다음에 prevent 등의 키워드는 다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취합니다. 따라서 entering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이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암기를 해야지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be eager to. eager이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형태인데 사실 be eager to의 형태로 이 phrase를 외우셔도 됩니다. 따라서 to invoke A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번이에요. request는 요청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요청. 그 다음에 요구의 동사들은 목적어 바로 뒤에 ing를 취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entering인 B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형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마무리했는데요. 3개씩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맞추기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라도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너무나 헷갈리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준동사가 암기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 매일매일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출 패턴 분석 특강의 4강으로 정말 딱 공식만 외우면 누구든 다 맞출 수 있는 바로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외울 건 지금 딱 요 슬라이드 뿐이에요. 지금 어떤 구조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주어 플러스 특정 동사들이 나왔을 때 대절에서의 동사 원형이 출제된다 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that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항상 that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요. 항상 is로 시작해요. 그리고 비동사 is, was가 등장할 거고 형용사가 당위성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중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형용사가 나왔을 때 대절이 항상 등장할 것이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정답으로 채택되는 구조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먼저 구조 다시 정리할게요. 주어 다음에 특정, 주장, 제한, 요구 등의 동사가 나오고 대시 등장하며 주어 다음에 빈칸이 나올 때 이는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해석적으로 봤을 때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다, 권고하다, 제안하다 등으로 해석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 원형만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 패턴은요. it is, it was, 그 다음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필수적인 등의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며 동일하게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되어 동사 원형이 정답으로 채택되는 구조다라는 걸 지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동사들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ask, advise, demand, suggest, propose, recommend, insist, request, require, prescribe. 지금 동사들이 요구하다, 권고하다, 제안하다, 요청하다 등의 동사죠. 맨 마지막 이 prescribe는 실제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 단어라서 추가를 했고요. 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지 A, B, C, D를 보시면 동사 원형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나머지 문법 유형에서 동사 원형이 채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봐야 될 유형이 시제, 그리고 가정법, 그 다음에 should 생략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가정법 패턴 너무나 뚜렷하죠.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 구조가 반드시 2개, 3개 이상 존재하죠. 그런데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만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지만 봐도 정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암기하고 새로운 단어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틀릴 일이 없는 게 지금 이 should 생략의 유형입니다.
두 문항이 등장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는 should 생략을 S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should 생략이 나온다라는 거, 두 문항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형용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ritical, 중요한, important, 중요한, imperative, 필수적인, 그다음 essential, 필수적인, vital, 필수적인, necessary, 필요한, 필수적인, 그 다음에 best, 최선인, expected, 예상되는, advisable, 바람직한, mandatory, 의무적인. 지금 이런 형용사들은 당위성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이 형용사랑 대절이 보이면 바로 동사 원형을 정답으로 채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 외우셨으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It is가 바로 보이고 mandatory가 보여요. 의무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All employees 다음에 원래는 should가 들어가 있지만 이 should의 의미는 모두가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생략이 되었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에서 동사 원형은 이런 군더더기가 붙지 않아요. complete도 아니고 그냥 원형의 형태, 깔끔한 형태를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제 2로 갑니다. 예제 2로 가니까요. 지금 문장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 I would like to 다음에 advise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advise 동사의 대절이 보이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 대절 안에 동사 자리에 이렇게 빈칸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advise that 주어 동사 원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지를 봐도 이 follow가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hould 생략에서 헷갈리는 그런 형태가 바로 지금 C번처럼 현재 진행이랑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제는 6문항이 나온다라는 숫자 맞추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ould 생략은 2개가 출제된다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가 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It is necessary that 필수적인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렇죠? 필요한, 필수적인. 그렇다면 동사 자리는 동사 원형인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주변의 단서가 아무래도 뭐 현재 시제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 문장의 구조가 너무나 should 생략이고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시제랑 헷갈리지 않게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doctor prescribed. 자, 처방했습니다. That the patient should, 그 다음 동사 원형, take a strict medication regimen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래서 처방대로 약 잘 먹어라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 다음에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등의 동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대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 그 다음 빈칸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동사들을 저는 보통 asked 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ask, 그 다음에 are, require 요구죠. re, 그 다음에 request, q를 저는 이렇게 씁니다. quest, rc는 suggest, 제안이죠. suggest, rci는 insist, 주장이죠. 그 다음에 d는 demand, 요구죠. o는 order, 명령이죠. C 또 O, U, urge, 촉구하다, 주장하다, urge, P, prescribe, plead, 간청하다 등도 여기에 해당돼요. 아시드 동사 외우기 쉽겠죠? 자, 그래서 동사 원형 채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리스 구조로 가겠습니다. 혹은 대문자인 is 혹은 was. 자, 이 형용사는 저는 Cben 형용사라고 불러요. 쉽게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빈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채택이 되는데 C에서 C 당연히 중요한 등의 의미가 있죠. critical, 그 다음에 crucial, 그 다음에 CI, important, 그 다음에 imperative, CV, vital, 필수적인, best, 최선인, 그 다음 CVE, essential, 그 다음에 necessary, 자, n까지 이렇게 necessary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Cben 형용사, 동사 원형.
아시또 동사, 동사 원형, 그리고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정답이다.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두문항 출제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숫자 맞추기로 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을 마무리했는데요. 지금까지만 잘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점수 달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접속사나 관계사 등등의 조동사 등의 해석이 좀 필요하거나 공식 암기해야 되는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암기만 해도 무조건 맞추는 유형입니다. 암기를 하지 않아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한 번씩 복습을 하고 나서 5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기출 패턴 분석 특강의 바로 문법편 접속사 접속 부사 5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접속사랑 접속 부사는 암기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항목을 나눴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것, 원인 결과의 패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because, since, 그리고 now that 등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형태가 because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since도 선택지에 나올 수 있고 now that도 가끔 등장하니까요. 각각의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자, 양보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해석이 되죠. 혹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뭐뭐에 상관없이 등으로 해석이 되고요. 특별히 although, though가 선택지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역접으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의문사 다음에 ever이 붙어서 no matter what, no matter 등의 의문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해석적으로는 뭐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뭐뭐에 상관없이 등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whenever, wherever 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한 1, 2년에 한 번쯤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석만 잘 해주시면 이런 문맥적인 연결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쉽다는 또 아니죠. 당연히 평소에 해석을 하고 연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실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조로 갈게요. while, 그 다음 whereas, 반면에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while이 등장하는 경우에 앞에 있는 A와 우리 identical twin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A와 B가 있어요. A와 B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좀 대조하고 싶은 내용에서 A는 outgoing이에요. outgoing, 아주 사교적이고 잘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졌고요. 하지만 비록 while B 이제 쌍둥이 중에 B 친구는요, is very shy. 아주 수줍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대조를 해줄 거고요. 보통 주어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적인 내용은 보통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시간 순서로 흐른다는 걸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자, 일단 once는 뭐뭐 하자마자,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죠.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before는 뭐뭐 전에, after는 후에, until 뭐뭐까지, since 뭐뭐 이래로 when 할 때, as 할 때 등등으로 여러분 끝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해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입니다. 조건. if는 뭐뭐라면, 그리고 unless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if, not이 바로 unless죠. 뭐뭐가 아니라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선택지에는 assuming that이나 이런 키워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as long as도 종종 나옵니다.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나오긴 나와요. 뭐뭐 하는 한,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포인트고 약간의 조건의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등장한 적이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so that 구절이 나오면 사실 조동사 can이랑 많이 매칭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o that을 보고 can이 정답이 된 적도 있고 can을 보고 so that이 정답이 된 적도 있으니까요. 이 패턴은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결과입니다. so 형용사 부사 that의 구조는 사실 해석에서 많이 나오지 문제로서 거의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해석할 때 충분히 많이 강조되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부사에 기능하는 절이 있어요.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딱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형태를 봐요.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형태나 아니면 두 번째,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이룰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품사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보통은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나 부사 먼저 수식을 해석을 해나가야지 번역을 할 때도 깔끔하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과관계나 아니면 논리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경우는 부사절 먼저 1번으로 두고 그 다음 2번으로 연결을 해보시면 인과관계나 이런 논리성을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연습을 당연히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패턴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활용합니다. 시제의 개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의 문제도 종종 등장했습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Miss Parker returns, 현재 동사예요. 그래서 시간의 순차적입니다. 오피스로 돌아오자마자 she will attend the next meeting. 뭐 할 것이다? 다음 미팅에 참석할 것이다. 하자마자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부사절의 내용이 주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경우가 등장한다라는 게 although, 그 다음에 though 등이 있는데요. 양보의 접속사를 선택할 거예요. 자, 빈칸에 although가 없다 생각하고 한번 내용을 연결해 볼게요. The boy is now doing much better. 소년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The doctor still asks that he stay for a few more tests. few more tests 때문에 잠시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still이라고 하는 건 여전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여전히. 그래서 보통 어떤 흐름에서 많이 활용되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대의 개념이거나 역접의 개념일 때 still이 바로 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해석적으로 보자면 그 소년이 훨씬 더 나아지고 있지만, 그쵸? 그럼에도 의사는 여전히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되니까 남아있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논리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재 완료, since, 과거 시점. since가 because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만 사실 현재 완료랑 since랑 매칭된다는 거 우리 CJ를 통해서 배웠었죠. 이 개념이 반영이 돼서 현재 완료를 보고 since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Since architect Adrian Smith started his biggest project. 그럼 여기는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을 줬고 자, 뭐뭐한 이후로 it has been 6 months. 6개월이 지났다 아니면 6개월이 되었다 등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완료 시제를 보고 since를 고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since는 전치사로도 활용된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since then이 부사로 쓰여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접속사 문제는 빈칸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since then이 중간에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깔끔하게 하나로 합쳐진 경우 위주로만 등장하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속 부사로 갈게요. 여러분,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부사예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접속시켜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1번을 요약하고 2번을 요약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역접은 however, 그 다음 대신에 instead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양보로 가겠습니다. 양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접속사, 이제 부사절 접속사는 though, although 등이 이에 해당됐고요. 그 다음에 접속 부사는 nevertheless 이렇게 결합 형태들이 등장해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혹은 even so도 선택지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 결과의 의미입니다. therefore, thus. 지금 이 친구들은 문장을 끌고 나오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가 같이 결합되어 나오는 경우에는 문장의 형태를 보고도 소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이에요. if so, otherwise 등도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otherwise의 패턴을 좀 설명드리면 의무가 먼저 나와요. 이거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가 발생할 것이야.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야 라는 패턴으로 가장 많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에요. then, 그리고 나서 afterwards, 그 후에
추가는 in addition, 그다음 in addition, 그다음에 additionally, in fact, besides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의 개념과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례의 설명이 있어요. For example, 흐름이 다르겠죠. 추가는 추가 설명이에요. A는 수학도 잘하는데 게다가 A는 과학도 잘해요. 게다가 A는 뭐 언어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늘어놓는다면 for example은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요. A는 과학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과학 중에서도 physics, 물리를 잘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포인트 볼게요. 빈칸 뒤에 컴마가 있으면 접속 부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 보면요. 존은 가끔 종종 imagines himself at the tip of the Mount Everest. Mount Everest의 에베레스트 산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상상을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상상한대요. 그 다음, he finds this dream impossible because of his fear of heights. 그러면 fear of heights는 고소공포증이잖아요. 일단은 상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impossible이라고 하는 부정어구가 있기 때문에 역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를 보니까 however과 but 중에 일단 골라보래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구조는 접속 부사의 구조이기 때문에 but, 등위 접속사가 정답이 아니라 A가 정답이 됩니다. GTF 레벨 2에서는 사실 접속 부사면 접속 부사만 이렇게 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처럼 이게 접속사니 아니면 접속 부사니 등위 접속사니 부사절 접속사니를 구별하는 것보다는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케이스가 한 95% 이상으로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앞뒤 문맥의 의미 연결이 적절한지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Mr. 존슨 씨는요, wanted to surprise his wife. 와이프를 놀래키려고 해요. romantic candlelight dinner를 먹으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restaurant was already fully booked. 이미 다 가득 찼대요. 자, 그럼 내용상 어때요? 하고 싶었지만 못한 거잖아요. 역접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추가 설명이 아니라 뭐뭐의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however예요. 만약에 moreover이 정답이 되려면 Mr. 존슨은 또 뭘 원하냐면요. 엄청난 소중한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열이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적절한 의미의 부사를 고르는 문제에 접속 부사가 오답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선택지를 보시면 A, B, C, D에서 A는 전치사나 부사절 접수사니까 먼저 소거하시면 되고 나머지 다 접속 부사입니다. 이제는 어떤 식의 논리로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자, to enroll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먼저 register 등록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거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세요. tuition 등록금 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finally 마지막으로 요거 하세요. 이런 순차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사절 접속사와 함께 보기에 등장하는 전치사예요. 사실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전접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유형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그런데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접속사의 자리인지 접속 부사의 자리인지 전치사의 자리인지를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자, 역접의 내용, 양보의 내용, 결과, 조건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ecause of랑 이 타이틀 보지 마시고 because of랑 due to, 그 다음에 owing to, on account of, thanks to 등은 일단은 연결성이 뭐뭐 때문에라고 연결이 되죠. 덕택에 뭐뭐 때문에라고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thanks to, 뭐뭐 덕분에 라고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 양보로 가겠습니다. despite,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랑 despite 두 개의 차이는 일단 despite는 이미 뒤에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in, of 이런 전치사들이 앞뒤에 안 붙어요. despite 혼자만이 뭐뭐에도 불구하고고요. spite 같은 경우에는 in spite of 이게 세 개가 합쳐져야 합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역접으로 연결이 됩니다. 양보로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결과입니다.
during. 자, 여기는 시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during 뭐뭐 동안, since 이래로 뭐뭐까지, before, after 등이 있고요. 이제 조건으로 가시면 in case of, in the event of 뭐뭐인 경우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in case of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 등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접속 부사의 문제예요.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접속부사, 접속사, 그 다음 전치사를 섞어놓은 문제보다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접속부사만이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는 요약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짧고 굵게 요약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요약해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정부들은 with low humidity, 습도가 낮은 지역의 이런 정부들은 enact, 시행합니다. 어떠한 제한을 시행을 해요. 그럼 제한을 해준대요. to conserve, 보호해준대요. 보존해주는 거예요. limited water supply. 그럼 지금 물의 공급을 어쨌든 줄여준다. limitation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일부 정부는 물 공급 제한을 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residents in San Francisco,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regions라고 해서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나왔어요. 그쵸? 포괄 개념이 나왔어요. regions 안에 San Francisco 등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럼 San Francisco에 있는 주민들은 are only allowed to water their lawns during certain hours every day. 특정 시간에만 물 사용 가능하다. 자, 그러면 소재는 비슷해요. 물 공급 제한, 물 사용을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럴 때 구체 사례인 for example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택지에 beside가 있어요. 그럼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개를 놓고 우리가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되는데 이럴 때는 추가 설명이 아니라 구체 예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버 2입니다. 접속 부사의 구조고요. 자, 그러면 앞의 내용 1번과 2번의 요약을 하기 위해 앞부분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에, 필리핀 주변의 태평양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 있는 곳에 there is a group of people known as the 바자우. 바자우라고 알려진 group of people이 있어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these people did not live on land.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They spent their whole lives on small boats in the ocean. 땅에 살지 않고 그 대신에 어디 살았다? 보트 위에 살았다.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자우 사람들이 보트 위에 혹은 이제 그런 위에 물 위에서만 살고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라고 한대요. 자, 어쨌든 instead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뭐 대신에 땅 대신에 바다에 산다라는 내용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예제 3입니다. With its immense size and sheer magnitude. 그 다음에 요약 연결해 볼게요. 그랜드 캐년은 beckons adventurers, 모험가들을 끌어모아요. From all corners of the globe.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모험가들을 끌어옵니다. 그럼 1번은 그랜드 캐년은 모험가 끌어와. 이렇게 그냥 쉽게 요약하시면 돼요. 모험가들을 끌어옵니다. 두 번째, visitors. 지금 여기에서 우리 접속부사 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게 접속사, 주어 동사의 구조. visitors respect the natural environment. 자, 목적어. 자, 그래서 여기 1번 맞고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 컴마 뒤에 the Grand Canyon provides a safe. 여기 부분을 2로 두겠습니다. 주어, 동사, a safe and awe-inspiring destination 목적어로 둡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자, 여러분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제가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visitors는 방문객들이 natural environment를 respect, 존중해주고 and follow park regulation, 규칙을 잘 따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연, 저는 그냥 보존 잘해주고 규칙 잘 따르고 보존, 규칙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쵸? visitors들이.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The Grand Canyon provides a safe, 안전하면서도 경행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적지를 제공해준대요. 그러면 계속
볼 수 있게 해준대요. 제공해준대요. 그랜드 캐니언을 계속 제공해준다.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죠. 제가 너무 이렇게 축약했긴 했지만 이 정도로만 해도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각각을 넣어볼게요. unless는 if는 하시죠. visitors들이 자연을 보존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랜드 캐니언은 개방합니다. 어때요? 너무나 논리성이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보존하고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보통 because는요. 인과관계로 나온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보통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내용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어야 돼요. 그래서 because가 만약에 헷갈리셨다면 제가 좀 이따 해석적으로 더 보여드리고 어쨌든 자연 보존을 하고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보단 지금 현재 시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제라는 거에 초점을 일단 맞춰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건 얘는 남기고 나머지 정답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as soon as입니다. visitors들이 자연을 보존하고 규칙을 지키자마자 그랜드 캐니언은 제공합니다. 자, 이건 시간 순서상으로 제공되기는 힘든 논리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 D번이에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에 조건이나 제한성을 뒀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자연을 보존해주고 규칙을 잘 지키는 한 그랜드 캐니언은 이러한 inspiring 해주는 목적지를 계속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걸 잘 지키면 제공해 줄게 조건의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as long as입니다. 그럼 because가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과거에 많은 방문객들이 이걸 잘 지켰기 때문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라는 패턴이라면 그 논리적 흐름이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ecause와 as long as 차이를 해석적으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은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어휘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연습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셔야지 시험장에서도 떨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6강 기출 패턴 분석 특강에서도 특별히 두 문항 출제되는 관계사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창 시절부터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런 문법의 개념이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GTLP 레벨 2에서는 정말 복잡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념을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에 적용할 때는 속어법으로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만 들어주시면 웬만한 회차에서는 두 문제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 두 문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관계부사도 나올 때가 있는데 보통은 관계대명사 두 문항이 출제되고요. 아주 가끔씩은 1년에 한 4-5번 정도는 부사의 개념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로 가볼게요. 자, 먼저 우리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두 한글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어제 먹었던 음식, 나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과 같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형용사가 아닌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쓰입니다. 이 절에서 접속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수식의 대상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기능어. 이를 바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우리 한글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다면 여러분 한번 문장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food which I ate yesterday. 내가 어제 먹었던 그 음식. 선생님인데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지금 두 가지의 공통 요소는 사실 the food, the teacher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이라고 하는 내용과 뒷문장에서는 I ate, 원래는 the food가 있었거든요. 자, 원래는 the food가 있었어요. 목적어 자리에. 그런데 이 which가 이 the food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ch 바로 뒤에는 불완전한 형태를 취할 것이고 앞에는 반드시 선행사인 수식을 받는 명사가 존재해요. 바로 형용사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Who taught me English에서 who를 제외하면 주어가 보이지 않죠. 그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리고 who는 the teacher의 역할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먼저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그리고 일반 명사일 때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나 that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물일 때는 이렇게 which나 that을 써줘야 되겠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who, whom, that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사물명사일 때는 which, that. 그럼 대세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그리고 사물일 때도 whose를 활용해 준다는 특징인데요. 자, 여기서 비율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출제 비율이 80%. 요즘은 조금 더 목적격 관계대명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 70%라고 적어두도록 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한 25%라고 본다면 사실 27%로 높이고 싶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28%로 하고 2%라고 하면 비율이 맞겠네요. 네, whose는 거의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해석적으로 누구의 명사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I like the food.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I ate the food yesterday. 자, 우리가 카톡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에게 카톡을 바로 끊어서 야, 어디, 야, 뭐 하니? 이렇게 하나씩 보내면 어때요? 아, 진짜 빨리 본론을 말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동일하게 영어 문장을 쓰는데 짧은 문장이 너무 계속 나열되는 것보다는 중심 공통 요소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략도 많이 좋아하지만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것끼리 매칭을 해서 짧았던 문장을 길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 요소를 보니까 the food라는 게 공통 요소예요. 아, 그러면 이걸 매개로 우리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앞문장에다 뒷문장을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럴 때 the food는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다가 which나 that을 써줍니다. which나 that 상관없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which나 that이 연결의 역할을 다 했고 이미 이것은 the food를 가리킨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게 영어죠. 그래서 the food를 생략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어떤 문장이 만들어져요? I like the food which I ate yesterday. 내가 어제 먹었던 그 음식 내가 진짜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항상 앞에 선행사가 존재할 것이며 그리고 which, that 뒷문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이제 외워보도록 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이제 선행사 사람이 등장하면 who, that 그리고 바로 동사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격이니까요. 만약에 주격인데 주어가 등장하는 선택지가 있다. 그럼 얘는 문법적 오류이기 때문에 바로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를테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사람이 주어 자리에 나와요. 케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이트. 자, 여러분 한번 정답을 골라보실래요? Who I met. whom으로 그냥 적을게요. Whom I met yesterday. Kate that I met her yesterday. 자, 하나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하나는 틀린 문장입니다. 자, 하나 체크해 보실래요? 케이트 다음에 whom I met 목적어가 없죠. 완벽한 문장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 근데 Kate that I met her 목적어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시 그 명사의 기능을 대신해 줘야 되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벽하다라는 것은 얘 문법적 오류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오류의 선택지는 소거를 해주시면 돼요. 문제풀이 할 때 만약에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예시를 들었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일반적인 형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일 때 who, that,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는 이렇게 없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물일 때는 which, that,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없는 형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 비율은 상당히 적겠지만 그래도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whose 다음에 명사가 바로 등장해요. 그리고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의 문장 형식을 따릅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해석을 그래서 해주셔야 돼요. 해석을 했을 때 누구의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사절 기출 패턴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은 빈칸 바로 앞이 사람인지 사물인지예요. 사람이면 who, whom, that, 사물이면 which, that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example question 보시면요. The modern inventions, inventions라고 하는 것은 사물명사예요. 따라서 who는 정답이 될 수 없겠고 그렇다면 우리 선택지에서 A번이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Catching up with a friend. friend는 친구, 사람 명사입니다. which가 아니라 whom이 정답이 돼야 돼요. 딱 요 정도의 센스만 발휘해 주셔도 충분히 문제를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정확한 어순으로 쓰인 보기가 정답이에요. 정확한 어순, 문법적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주격 관계사 뒤에는 동사, 그리고 나머지 문장 성분이 오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대신 쓰였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또한 특정 수거가 쓰일 경우에는 그 수거가 어순대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난이도가 확 올라간 부분이에요. 거의 등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센스까지 있으시면 어려운 회차에서도 다 맞추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 명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를 보니까 is trusted 동사가 바로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 뒤에 있는 동사 신경 쓸 필요도 없고 the person을 가지고 소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which 같은 경우는 소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m 다음에 동사가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whom은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이라면 문법적 어순으로 봤을 때 바로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문법적 오류로 소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D번, whose statement is asserting. 누구의 그런 진술이 매우 강력히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의 해석인데 지금 여기서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직접 asserting the statement, 주어가 asserting, 주장하는 거잖아요. assert는 주장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statement가 주장한다라는 것보다는 해석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주장한다라는 것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마 선택지에서 더 잘 소거가 될 수 있게끔 등장할 거고요. 자, 그럼 예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Drug resistant bacteria가 나옵니다. 박테리아는요, 사물명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소거를 할 건데 where는 장소예요. 그리고 what은 우리 처음부터 소거할게요. 제가 조금 왜 소거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what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깊게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the thing, 즉 명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the thing that을 합쳐서 wh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GTP 레벨 2에서는 항상 선행사가 주어질 거거든요. 선행사가 반드시 있죠. 그렇다면 선행사가 이미 있는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그 역할의 중복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법적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선택지에 what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hat과 which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요. 여러분, 박테리아는 which도 되고 that도 돼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는 주어가 있고 하나는 주어가 없네요. 자, 이 포인트가 GTFL 레벨 2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형태는 다 똑같은데 it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럼 it이 있다라는 건 문장 성분 하나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향성이 있다면 자 이제 우리 GTable 레벨 2에서는 컴마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컴마가 없는 경우에 사물명사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항상 이렇게 that 뒤에는 불완전, 그 다음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을 줘서 대시 정답이 되게끔 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경향성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로 갈게요. places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자, 장소고요. 지금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인데요. 자, 장소기 때문에 사실 where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which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that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when은 일단 장소가 아니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뒤에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장소인데요. 이 장소는 vibrant coral reefs teem with a kaleidoscope of marine life. 자, 뭐뭐로 풍부하다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코랄 리프스가 많은 곳이다라는 곳으로 where이 수식을 하는지, 그리고 which가 team with이라고 하는 건 뭐가 풍부하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너무 난이도 높은 걸 제가 넣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ich냐 대시나 형태가 다 똑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완벽한 문장으로 등장했는데 이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장소라는 게 kaleidoscope of marine life가 풍부하다라고 하긴 힘들죠. 그래서 coral reef가 이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적용되는 A번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너무 갑자기 혼란스럽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냈는데 지금은 좀 난이도가 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석이 적용이 돼서 코랄 리프가 이런 성분이 풍부하다라는 의미로 완벽한 문장을 내야 된다라는 의도로 냈던 문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32점 분들은 이렇게까지 고민하면 풀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시제랑 그다음에 가정법이랑 준동사, 수두생략 요 문제만 잘 맞춰도요. 이미 43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외웠던 공식, 사람인지 사물인지 고려하기, 사람이면 who, that, 목적격이면 뭐 whom, that, 그리고 사물이라면 which, that. 일단 요 정도 파악만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관계부사의 개념을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넣진 않았는데요. 관계부사도 가끔 나와요.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where과 when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where 뒤에는 where 앞에는 당연히 장소고요. when 앞에는 시간입니다. 특징은 where 뒤에 관계 부사기 때문에 여러분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조를 하거나 수식을 해줍니다. 따라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when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장소인지 시간인지만 잘 구별해도 문제가 풀리게끔 등장할 테니까요.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온 적이 한 번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최상의 난이도라 보시면 되고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게 사람인지 장소인지 시간인지 이것만 분별을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GTable 레벨 2가 사랑하는 그러한 문제의 포인트인데 컴마라는 걸 우리 개념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사 뒤에 컴마가 왔을 때 무조건 소거하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대시예요. 그래서 이 소거법을 마지막으로 적용을 혹은 초반에 적용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바로바로 풀립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컴마, that, 오답. 자, 또 소거의 포인트 있죠, 여러분? what은 처음부터 오답, 소거. 자,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라면 who, that, who, whom, that. 사물이라면 which랑 that. who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딥하게 갈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사를 전반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소거로만 접근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관계사,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